영화로 보는 한국 현대사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고 그동안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이거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의 현대사를 영화를 가지고 그 내용들을 좀 보면서 그 각각의 키워드를 또 연상하면서 재미있게 영화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짚어보는, 그리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스토리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100년간 우리나라에는 많은 영향이 있었고, 외세의 침입, 안쪽으로도 내부적으로도 여러가지 민주화 운동부터 여러가지 현재까지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의 대한민국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처음부터 언제부터 2023년까지 왔는지 보면, 고조선, 처음 삼국시대, 북남국, 고려, 조선시대, 조선시대 말에 대한제국이라는 처음으로 대한제국이라는 국호가 정해졌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화 시켰죠. 그래서 1910년에 일본에 합병되어서 일본의 식민지 시대를 거쳐서 1948년 우리나라가 해방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1948년이니까 저희 현재가 2023년이면 우리는 대한민국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닌 짧은 시간 동안 현재 우리가 지금 있게 된 것입니다. 키워드로 보면 1910년 경술국치, 참 치욕스러운 일이죠. 경술국치, 경술련에 나라를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일본에 빼앗겨서 국가의 치욕이다. 그래서 경술국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1919년 3.1운동, 이런 무단 통치기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항거하기 위해서 3.1운동을 일으켰고, 그 이후로 문화 통치기 시대를 거쳐서 만주사변, 중일전쟁, 그리고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이때 우리나라가 가장 힘든 기간인데 민족 말살 통치기가 일어납니다. 1945년 드디어 광복이 이루어지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것도 2년 정도 지나서 1950년, 우리에게는 아주 슬픈 이야기죠. 6.25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3년간의 전쟁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자유의 나라로, 민주주의 국가로 가야 되는데 4.19 혁명이 일어나고 1980년대 5.18 민주화 운동, 87년 6월 민주항쟁,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에서 1999년 제1연평해전,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2000년에 6.15 남북공동선언 등을 통해서 북한과의 어떤 화해 기간을 갖다가 2002년 다시 제2연평해전이 벌어지고 19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갖는 커다란 세계적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2023년 현재까지 시간이 흘러온 것이죠. 그럼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19세기 말 상황을 보면 아광파천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해서 개혁을 내어서 이 조선을 보국으로 삼으려고, 이때 양반 유학자들과 민중들이 의병을 일으켜서 일본에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개화파 관리들 가운데서도 개혁이 잘못되고 있다. 그래서 일본의 감시와 위협에서 벗어나고자 국왕의 거처를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깁니다.
러시아는 조선의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받아들여서 이때 러시아가 이제 조선을 조선을 관리하게 되는 거죠. 이때 친일 개화 정권은 무너지고, 그러나 여론들이 일어나면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 공간에 가서 피난을 가느니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아관파천을 주도한 관리들은 일본이 압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갔다고 하고,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인데 어떻게 다른 나라에 가냐. 그래서 이러한 아관파천에 의해서 조선의 각종 이권이 러시아로 넘어가게 됩니다. 러시아에 넘어가서 이후에 경제적 이권을 러시아가 많이 빼앗아 가서 우리나라의 근대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1897년 대한제국이 성립됐습니다. 독립협회의 활동과 함께 왕이 궁궐로 돌아와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져서 고종이 경운궁으로 돌아와서 어느 나라에도 의존하지 않고 자주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면서 자주독립과 부강을 이루기 위한 여러가지 제안들이 나오게 됩니다. 1897년 10월 고종은 대조선국을 대신해서 대한제국이라는 나라 이름을 변경을 합니다. 황제 즉위식을 치른 후에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 어느 나라와도 대등한 국가임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이 고종의 딸 덕혜옹주라는 우리나라 마지막 황녀 덕혜옹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키워드를 보면 을사조약, 경술국치, 헤이그 특사, 고종의 독살, 3.1운동 이와 같은 아주 중요한 키워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독이 올랐다지만 팔 게 없어 나라를 팔아먹다니. 천황가의 명령이니 판단은 옹주님께서 하십시오. 거절하실 경우 조선 왕가의 존립 자체가 흔들린다는 것만 알아두십시오. 내 귀국은 왜 늦어지고 있는 겁니까? 이제 일본과 조선은 엄연히 한 몸인데 굳이 돌아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비켜라! 감히 누가 앞을 가로막은 것이야! 제가 모시겠습니다. 조선으로 들어갈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친왕 전하를 상해로 망명시킬 계획입니다. 함께 하시죠. 제가 약속 하나 드리죠. 앞으로 옹주님께서 조선 땅 밟을 일 없으실 겁니다. 공주님은 대한제국 황실의 마지막 자존심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동포 여러분, 저는 조선의 옹주 이덕혜입니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아시죠? 다시 공주님을 찾을 것입니다. 반드시.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덕혜옹주. 덕혜옹주는 또 왜 옹주라고 할까요? 원래 고종의 부인의 딸을 왕비죠. 왕비의 딸을 공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종의 후처의 딸을 옹주라고 해서 순종이 덕혜옹주라고 말을 지어서 마지막 저희들의 황제의 딸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것이죠. 고종의 가족 사진을 보면 옆에 아주 꼬마 아기씨 하나 있죠. 이게
덕혜입니다. 덕혜옹주. 경복궁을 놀이터 삼았던 덕혜옹주. 여러분 여기서 경복궁을 놀이터 삼고 덕혜옹주가 놀이터 삼았다고 그랬죠. 혹시 덕수궁에 가면 준명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준명당. 준명당은 준명, 다스려 밝힌다. 이 준명당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유치원입니다. 이 고종은 덕혜옹주를 준명당에서 선생님 둘과 이 황실 가족들의 아이들을 데리고 유치원으로 역할을 하면서 아이들을 옹주를 비롯한 여러 아이들을 교육을 시켰던 거죠. 이 준명당은 1904년 4월 14일 대화재가 나고 재건하면서 준명당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덕혜옹주가 놀았던 준명당이 우리나라 최초의 유치원이다. 이거를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를 보면 5명이 사람들이 앉아있죠. 꼭 옷차림도 보시면 일본 스타일이죠. 이 5명을 우리는 을사오적이라고 합니다. 을사조약에 찬성해 서명한 5명의 대신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이죠. 정말 슬픈 일입니다. 역사에 있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오면 안 되겠죠. 1919년 고졸이 독살됐습니다. 이 당시에 고종이 식혜를 먹고 거기에 독을 타서 식혜를 먹고 독살이 되었다고 해서 이 옹주가 자기도 독살 당할까 봐서 이렇게 보온병 같은 거를 물을 자기가 갖고 먹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을 시해한 것이죠. 한 나라의 왕을 다른 국가에서 한 나라의 왕을 시해한 것입니다. 1925년 13살이었던 덕혜옹주는 일본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강제로 가겠죠. 덕혜옹주가 일본으로 이제 잡혀가는 것입니다. 고종의 손자인 이후도 일본에서 독립운동을 진행하였고, 원래 고종이 이 김장한을 덕혜와 결혼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이 장한은 일본 군복을 입고 한택수 밑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이 또한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종이 죽자 이러한 약혼 일은 무효화됐고 일본은 강제로 덕혜옹주를 일본 사람하고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탈출이 실패되고 덕혜는 친일파 한택수에 의해 일본인 소 타케유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덕혜는 일본 패망을 알리는 뉴스에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에 딸과 함께 한국으로 가려고 했지만 이승만 정부가 입국을 거부합니다. 이승만 정부가 왜 거부를 했냐? 참 정체는 참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마지막 황제의 딸 덕혜를 한국으로 이때 빨리
모시고 왔으면 우리가 많은 역사적 이야기들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조선의 노동자, 아까 영화에서 봤듯이 노동자를 위한 연설을 하고 있는 덕혜옹주입니다. 고종입니다. 조선 제26대 왕이자 대한제국 제1대 황제입니다. 명성황후와 대원군의 세력 다툼 속에서 일본을 비롯한 러시아 등 열강의 내정 간섭에 많은 고충을 겪었습니다. 정말 한 나라의 왕으로서 얼마나 많은 고충을 겪고 나중에 독살까지 당하면 정말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정말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대한제국 일대 황제가 독살당하고 핍박을 받아서 그런지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참으로 이상한 게, 대통령이 그 당시는 왕이지만 지금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나라를 통치해서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많은 대통령들이 감옥에 갑니다. 여러분, 왜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은, 많은 대통령들이 감옥에 갔을까요? 역사적으로 참 참담합니다.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외교권을 빼앗아간 을사조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 마차를 타고 있는 이토 히로부미, 일본에 메이지 천황과 메이지 유신이란 말이 있습니다. 메이지는 천황 이름이에요. 1868년에 메이지 유신으로 크게 일본은 변화를 합니다. 서양 강대국들처럼 법과 제도를 만들고 산업을 발전시킵니다. 여기에 필요한 원료와 시장을 얻기 위해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제국주의 나라가 되고, 이 메이지가 일본 천황 이름이고, 그래서 메이지 유신이라는, 유신은 새롭게 한다.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는 메이지 유신의 핵심 인물입니다. 우리나라도 돌이켜보면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하며 헌법을 정지시킵니다. 이를 우리는 유신헌법이라고 합니다. 1972년 12월 27일 제3공화국 헌법이 개정돼서 우리는 10월 유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유신은 이 메이지 유신에서 따온 단어입니다. 우리나라를 침략한 그러나 이토 히로부미의 이런 메이지 유신이라는 단어를 우리나라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참 암담하고 슬픈 이야기죠. 역사 속에서도 우리를 집어삼키는 그런 일본의 유신을 우리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영화에서 본 을사오적, 이완용, 이지용, 박재순, 이근택, 권중현, 이 5사람이 을사오적이고, 이 사람들의 후손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이 당시에 나라를 팔아먹으면서 얼마나 많은 부를 챙겼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자, 을사조약은 실제로는 국제법상 성립되지 않은 조약이었다고 우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로부터 조약 체결을 위임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황제의 재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을사조약은 두 나라 사이의 조약이 아니라 일제가 군사력으로 주권을 강탈한 것입니다. 황성신문에 보면 오라 개 돼지 새끼만도 못한 소위 우리 정부 대신이란 작자들이 이익을 추구하고 유협에 겁을 먹어 나라를 파는 도적이 되었으니 4천년 강토와 500년 종사를 남에게 바치고 2천만 국민을 남의 노예로 만들었으니, 이게 1905년 11월 20일자 황성신문에 이란 을사조약을 비판하는 기사를 올린 것입니다. 한일 의정서가 강제 조인되었고, 여기 보면은 이 조약은 명칭도 비준 서명도 없는 을사조약 문서입니다. 이 조약을 통해서 일제는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이 조약 비준을 2년간 거부하던 고종 황제를 1907년 강제 퇴위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억울함을 밝히고 나타내기 위해서 헤이그로 이준, 이상설, 이휘종을 헤이그로 파견을 합니다. 이러한 우리 국가적인 이러한 애국지사들의 노력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일제가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일본의 양해함을 규정한 한일 병합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고 이를 공포해서 경술년 8월 29일 1910년 8월 29일 이 경술년에 국가적 치욕이라는 의미에서 경술국치라고 부르는데, 일제는 이를 한일합방, 한일합병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대한제국의 이러한 내각 총리 대신 이완용과 제3대 한국 통감인 데라우치 마사타케는 형식적인 회의를 거쳐서 합병조약을 통과시켰고 8월 29일 조약이 공포되면서 대한제국은 국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로써 1905년 을사조약 이후에 실질적 통치권을 잃었던 대한제국은 이제 일본 제국에 편입되었고 일제 강점기가 시작됩니다. 일제 강점기는 1910년부터 1945년 해방 때까지 무단통치, 강제로 제압하고 무단통치를 하다 보니까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시죠. 그래서 일본은 이러한 대한제국을 어떻게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한거가 계속 일어나니까 문화통치를 일으킵니다. 문화통치를 하다가 일본이 이제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한국, 대한민국 민족 말살 통치를 시작합니다. 1945년 해방 때까지 우리나라는 이러한 고충을 겪은 그러한 일제 강점기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1919년 고종이 독살되었다는 소문이 퍼져서 3.1운동에 영향을 미치고 많은 사람들이 동대문 성외곽과 계단을 가득 메워서 이게 3.1운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관선 열사에 의해서 3.1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덕혜옹주입니다. 옆에 고종의 이유도 여기 보시죠. 참 우리에게는 슬픈 역사지만 우리가 잊으면 안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덕혜옹주를 영화 덕혜옹주를 본 한 줄 평은 황실의 마지막 옹주의 비극, 이 비극적 여성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이 고종이 죽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져 있었다면, 이 황실이 현재까지 이어졌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나라에 와서 또는 고종 이후로 계속 있었으면 현재 이러한 영국에도 왕실이 있죠. 우리나라도 이런 왕실이 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런 거를 고민하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